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올해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글로벌 증시가 2월 들어서는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또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다시 25bp에서 50bp로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근에 예상 외의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가 국내외 자산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이번 달에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금융시장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월 달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글로벌 증시 또 한국 증시가 2월엔 다소 숨고르는 조정의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정의 폭이 그렇게 깊진 않았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 정도, 나스닥은 마이너스 2.6% 정도로서 상당히 좀 양호한 조정이었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또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사실 이제 그림상에서는 뭔가 조금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들보다는 조정을 좀 받고 주요 이평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조금 형태 자체는 좀 건강한 모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중국 경우에는 항생이 조금 조정폭이 좀 컸었는데 지난주에는 다시 좀 상승세를 좀 재개했고요. 국내에서는 코스피는 계속해서 상당히 좀 막히고 있긴 합니다만은 하단도 조금 견조한 모습이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2월 달에도 사실 4%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은 약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중소형주 위주로는 상당한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최근에 보게 되면 2차 전지 중심으로 계속해서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테마가 되고 있는 로봇, AI 관련주들이 상당히 선방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훨씬 더 좀 센티멘트는 괜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2월 중에 가장 이제 눈에 띄는 특징적인 모습은 이제 금리 상승세가 매우 가팔랐다라는 건데요. 지금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전고점을 뚫고 지금 4.86%까지 올라왔고, 미국채 10년 금리가 한때 4%를 넘어섰다가 다시 4%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미국 경제의 호조세, 또 고용지표, 그 다음에 물가지표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여전히 경기 여건 자체가 과열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가 다시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커졌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저점 대비 거의 60bp 넘는 그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은 FOMC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3월 22일 날 있는 FOMC에서 25bp의 금리 인상 확률은 71%인 반면에 50bp 빅스텝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을 28%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50bp 가능성은 좀 낮았던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좀 올라오는 레벨이고요. 결국은 3월 달에 빅스텝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5월 달에 25bp 추가로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6월까지도 추가로 금리 인상해서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의 상단, 최종 금리 수준이 5.25에서 5.5%가 될 거다. 즉 지난 12월에 연준이 점도표를 찍었던 5.0에서 5.25보다는 25bp가 높은 수준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연말 금리 역시 5.25에서 5.5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반영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6%에 이를 가능성까지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2월 들어서 상당한 이 연준의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 미국 경제가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는 부분이 그 자체로 위험자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한쪽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쪽에는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결국은 이제 긴축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물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서로 이제 상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폭과 그리고 금리 인상의 기간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인 반면에 주식시장은 그래도 미국 경제가 좋은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반영되는 약간의 주식과 채권 시장의 반응들이 온도차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최근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지난주 후반에 좀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결국은 지금 연준 내에서 요번 3월 FOMC에서 25bp냐 50bp냐라는 그런 논란이 지금 불거지는 상황인데 그래도 25bp의 인상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토마스 바킨인가요?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50bp보다는 이제 25bp를 좀 선호한다. 지난주 금요일 이후 주말간에 이제 나온 멘트들이 그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50bp에서 25bp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이 속도를 다시 높일 정도로 그렇게 지금 상황을 아주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전망들이 좀 최근에 좀 커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요 종목별로는 2차 전지 테마, 그 다음에 중국 차이나 항생테크가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보면은 좀 올라왔는데 중국 얘기를 조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현재 5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인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인대에서 일단 나온 거는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률을 일단은 5%대로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해 지수도 보게 되면 좀 부침은 있긴 하지만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항생지수도 올해 1월 말에 고점을 치고 조금 조정폭이 좀 컸었는데 다시 조금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자체가 올해는 지난해 제로 코로나에 조금 부진했던 경제가 올해는 좀 다시 회복될 징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거래 면적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 상승세로 좀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중국발 모멘텀들 잠시 2월엔 좀 쉬었지만 3월 이후에 재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조금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좀 부진했었는데 일정 부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중국 내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아직도 최근에 지난번에 약간 방역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이제 감정의 골이 있긴 하기 때문에 곧바로 중국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한국에 전해지는데 좀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올해 연간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지난해 중국이 상당히 부진했던 성장에서 올해는 작년에 못했던 성장까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 국내 시장도 견조했던 이유가 결국 이런 중국 모멘텀이 일정 부분 조금 바닥을 좀 받쳐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환시장에서는 일단은 최근에 결국은 연준의 긴축이 좀 세진다 라는 측면에서 다시 달러화가 좀 강세로 좀 반전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1220원이 하락했던 게 지금 1300원대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후반 들어서는 1320원대에서 다시 1300원대로 좀 내려왔고요.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NDF 시장에서는 1300원이 다시 좀 붕괴돼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1300원 아래쪽에서 월요일장이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거는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에도 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높은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7조 2천억 대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2주 동안은 지금 거의 한 1조 가까운 순매도세를 지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환율 부분하고 조금은 연관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1,300원대에서 조금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매수세의 재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 2주 동안 외국인 매수세가 쉬어가는 동안에 국내에서는 이 코스닥의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별 장세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다시 코스피 대형주들의 모멘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결국은 3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되겠는데요. 지금 요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썩 전망이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실업률이 지난 3.4%에서 3.4%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 일자리 수는 지난번 51만 7천 건에서 이번에 20만 건으로 다소 좀 줄어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전히 20만 건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고용자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고용 시장이 갑자기 좀 붕괴되는 이런 모습들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데 지금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지난 한 3월, 4월 정도 5.6을 고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흘러 내려오는 양상이었고 최근에 4.4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요번에 예측치가 4.7로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물가에 대한 우려를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고용지표 과연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결국은 3월 셋째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물가 지표를 보시면 지금 지난달이 6.4%에서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높았는데 아직은 지금 발표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3월 14일이니까 한 열흘 이상 남아있어서 아직 컨센서스가 지금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래도 6% 초반 정도까지는 떨어지면서 그래도 이 디스인플레이션의 추세는 좀 유효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조금 하락세를 계속 이어는 가겠다라는 전망을 드렸는데 뭐 요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3월 14일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 지표에 연동이 돼서 아마 3월 시장은 성과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3월 22일 날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3월 FOMC가 있고 또 점도표 발표도 있기 때문에 3월 달 물가에 따라서 최종 금리 점도표도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물가 지표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3월 달에 정말 25bp가 아니라 50bp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지금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3월 14일에 발표될 물가지표는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 저는 여전히 기저효과의 힘을 좀 믿고 있고 지금 컨센서스가 아직은 안 나왔는데 그 전월비로는 지금 나왔더라고요. 전월비가 지난달에는 0.5%에서 요번에는 0.4%로 어쨌든 지난달보다는 조금 전월비 상승률이 좀 낮아지는 건데 요 정도면은 이 전년동월비 기저효과를 감안해보면 그래도 6% 초반 정도로는 그동안의 이 물가의 상승률의 그 높이가 조금씩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국면은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3월 시장은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경계감 속에 조금 숨고르는 그런 이 조정 흐름을 좀 보이다가 그 이후에 뭐 시장이 조금 물가 지표 확인한 이후에 다시 조금 상승을 재개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댓글을 보니까 조금 악플을 달아주신 분이 있던데 물가 전망 계속 틀려서
내가 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악플을 달렸던데, 뭐 제가 신은 아니니까 뭐 다 맞힐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저도 나름대로 고민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께 도움이 안 되시면 뭐 안 봐도 괜찮습니다. 뭐 저는 뭐 이게 제 생업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조금 응원하는 메시지, 또 좋아요 뭐 이런 걸 눌러주시는 게 제가 훨씬 더 제가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 유익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뭐 안 좋은 악플 다시면 여러분 마음은 후련하실지 모르지만 저 약간 삐지니까 그런 건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미국 출장 갔다 와서 사실은 제가 아직도 약간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조금 피곤한 상태이긴 한데, 요번에 이제 미국 출장 가서 느꼈던 거는 미국 경제가 정말로 되게 견조하다. 고용시장도 좀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들 들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당분간은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경제가 지금 사실 뭐 최근에 노 랜딩이다, 뭐 소프트 랜딩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저는 여전히 노 랜딩보다는 경기 침체 시기가 좀 늦춰지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구조적으로 지금 좋은 모습이고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노동의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여전히 임금 상승률이 높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 정도의 높은 금리면 옛날 같았으면 고용시장이 망가져야 되는데, 지금 고용시장이 구조적으로 이 노동 공급보다 노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거를 이렇게 지금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최근에 조금 가격은 좀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역시 이 수급의 문제 때문에 상당 부분 역시 이 주택 시장도 당분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전망들이 상당히 좀 우세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이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그래도 상승률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거의 5% 밑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이런 모습들을 감안해 보면 이제 렌트비 상승률은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는데,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그 주택가격 상승률은 떨어질 수 있는데 렌트비 상승률은 요것보다는 훨씬 더 좀 타이트하다.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의 물가 상승률의 항목 중에 렌트비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주택가격의 상승률을 쫓아서 렌트비 상승률도 좀 꺾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감안해 보면 렌트비의 하락률이 이렇게 주택가격 하락률 상승률이 꺾이는 것만큼 그렇게 가파르게 꺾이지는 않겠다. 뭐 이런 좀 그런 생각들을 요번 좀 출장을 다녀와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지금 고용시장도 그렇고 주택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웬만큼 금리를 올려서는 미국 경제가 쉽게 꺾이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자체가 자산시장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텐데, 일단은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라는 얘기, 즉 소비가 받쳐준다라는 얘기는 기업의 실적 자체가 전체적으로 크게 망가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고용도 좋고 주택시장도 좀 안 꺾여서 이 렌트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보일 거니까 연준의 이제 긴축이 강화되고 뭐 터미널 레이트도 올라가고 고금리 기간도 좀 길어질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향후에 이제 경기를 망가뜨릴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수익 곡선을 보게 되면 거의 지금 6개월은 5.17인데 10년짜리는 3.9밖에 안 되니까 뭐 3개월하고 10년하고 비교를 해도 거의 100bp 가까운 이 금리 역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를 더 올릴 거지만,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높아지는 금리가 언젠가는 미국 경제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은 결국은 뭐 상고하저의 그림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냐.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웬만큼 올려도 미국 경제가 버티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지금 관리사무소 안내 멘트가 나와서 잠깐 중단을 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일단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뭐 이게 상반기가 될지 뭐 3분기가 될지 뭐 정확하게 그거는 뭐 시간을 보면서 지표를 보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금리만으로는 여전히 미국 경제를 이렇게 시키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수준이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기준금리는 5% 이상 넘어가는 국면을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에 따른 효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지표도 그렇고 뭐 기업 실적도 그렇고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일 거고 그 가운데 있어서 어쨌든 간에 기저효과에 의해서 단기간에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경기는 아직 꺾이지 않았고 물가는 높은 수준이지만 내려오는 게 좀 눈에 보이는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상반기에는 위험자산 쪽에 조금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랬다가 이제 물가가 어느 순간은 다시 좀 상승세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시기가 올 텐데 그러면 결국은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겠구나. 금리 인하가 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근데 그동안에 누적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이제 시차를 두고 정말 펀더멘탈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결국은 뭐 주식시장도 조정 압력이 좀 직면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제가 계속 올해는 상고하저 그림을 본다라는 게 이제 이런 뉘앙스였고요. 일단은 뭐 상반기는 그래도 미국의 물가가 어쨌든 간에 조금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는 그런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이 위험 관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길게 보면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야, 하반기에 안 좋아진다고 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말이 하반기지 이제 3월이잖아요. 그러면 4월, 5월, 6월 아직도 한 3, 4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3, 4개월 동안 우리가 투자를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거냐. 그리고 3, 4개월 동안 결국 경기 침체가 오니까 위험자산 팔고 안전자산 가서 숨어 있을 거냐. 아니 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향후에 2, 3개월 동안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예상외로 세게 나타난다거나 그래버리면 상당히 이제 배가 아픈 일종의 이소무화에 나오는 심포도 같은 그림이 돼버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미 지금 그런 모습이죠. 올해 연초에 지금 최근에 시장이 불안불안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뭐 나스닥은 YTD 기준으로 11%고요. 코스피는 8.7%, 코스닥은 무려 18%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침체될 건데 주식 투자하면 안 되지라고 했으면 지금 이렇게 올라온 그 주가의 흐름들은 뭐 전혀 누리지를 못했겠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뭐 신처럼 고점과 저점을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단위로는 전망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앞으로의 3개월, 그러니까 지금 3월이니까 2분기 중후반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위험자산이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비록 하반기에 갈수록 부담이 커지지만 아직은 투자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위험 관리 한답시고 포지션 줄이고 현금 확보하고 발 빼고 기다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괴로운 시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의외로 2분기에 주가의 상승세가 조금 세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은 3월 14일 날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는 다시 시장에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월 중반까지가 위험자산 비중을 조금 조정받을 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금요일날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좋을 거고 비농업 그다음에 일자리 수 또 임금 상승률 높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용지표 발표되고 그 다음에 물가지표 발표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시장도 조금 이렇게 휘청일 수 있거든요. 그때를 조금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지금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월요일 날 당장 한국 CPI 소비자 물가 발표되고 화요일 날은 그 호주 통화정책회의, 호주가 이번에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8일 새벽이 될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통화정책 관련돼서 의회 증언이 있으니까 지난 2월 FOMC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했었는데 그 뒤에 물가지표나 경기지표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파월 의장이 좀 말을 바꿀 건지 아니면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인지 그 부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캐나다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이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캐나다의 통화정책이 계속 미국보다 좀 선행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캐나다가 한때 100bp 금리 인상할 정도로 매우 가파른 금리 인상도 했다가 최근에 이제 50bp로 금리 인상 줄였다가 다시 25bp로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줄었거든요. 근데 요번 3월 9일은 지금 전망치를 보니까 그냥 금리 동결이 우세한 상황이더라고요. 뭐 캐나다가 설령 25bp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 베이비 스텝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3월 FOMC에서도 25bp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컨센서스처럼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여기서 이제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미국도 통화정책이 약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거의 종반부, 거의 마무리 국면에 다가온다라는 그런 인식들 좀 키워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 통화정책 회의 수요일 날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그 일본의 금정위 회의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개인적으로 약간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다 약간 악재인데, 그 만약에 그 일본이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그 YCC라고 하죠. 이 일드 커브 컨트롤을 지금 현재 상단을 기존에 이제 0%를 그 중심으로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0.25를 하다가 지난번 회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상단 부분에 붙었고, 왜냐면 사실상 레인지는 플러스 0.5에서 마이너스 0.5지만 사실상 최근에 글로벌 금리가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금리 인상으로 지금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기서 금리 인상의 폭을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0.75 내지는 뭐 1.0 뭐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그럼 다시 이 일본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고요. 요거는 국내 금리는 다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이 통화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이제 엔화가 약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엔화가 약세로 가면, 그러면 이제 어떤 압력이 생길 수 있냐면,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달러 매도 개입을 해야 되고, 달러 매도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BOJ가 기존의 완화 정책을 고수한다고 한다면 엔화 약세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미국채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긴축 스탠스를 강화하면서 금리 변동 폭을 키운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일본 금리가 상승하면서 역시 좀 금리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는, 그래서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조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임금 상승률이 예상처럼 다시 높아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에도 계속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감이 생기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톤은 3월 중순까지는 약간의 최근의 흐름대로 조정 내지는 숨 고르는 장세, 그리고 진검승부는 3월 14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동월비 상승률이 기존의 5.6에서 과연 5% 초반까지 좀 떨어질 거냐, 이 부분, 이건 그런 CPI였고요. 6.4에서 6% 초반까지 떨어지느냐, 이제 요 부분이
아마도 3월의 시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미국의 물가지표가 그래도 떨어지는 쪽에 전망을 두고 그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망 아래 그러면 3월 중순까지 어떤 쪽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 그게 이제 중요할 텐데, 일단 지난 2월 달 투자 성과를 보여드리면 뭐 거의 그냥 조금 소폭 마이너스 정도였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녹색이 많다는 얘기는 조금 부진한 성과가 좀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채권이 안 좋았고, 리츠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았습니다. 채권, 리츠, 그 다음에 뭐 차이나 전기차,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여행 레저, 화장품, 차이나 항생테크, 그 다음에 뭐 게임 산업,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것들 주로 2월 달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와 연관되는 채권, 그 다음에 이제 리츠, 그리고 기술주 위주로는 조금 2월 달에 성과가 안 좋았고요. 반면에 성과가 좋았던 거는 뭐 원유, 그 다음에 미국의 단기 우량 회사채, 아마도 달러 텀이기 때문에 조금 성과가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인프라 계속 좋았고요. 코스닥 150 지금 지난 2월 달에 5% 넘는 성과를 보였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글로벌 4차 산업, 2차 전지 테마가 월간 수익률 18%입니다. 예, 상당히 좋았고요. 자동차 섹터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채권 혼합형 블룸버그, 단일 종목 ETF죠. 엔비디아 한 종목에 나머지는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한 5% 가까운 현재 상승률을 월간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2월 달이었고, 3월 달에는 어떤 포트를 가져갈 거냐. 일단 앞서 했던 것처럼 저는 위험자산을 다시 높일 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DC형이랑 그 다음에 IRP, 연금저축 제가 조금 자금 넣을 수 있는 것들 추가로 해서 주식형 쪽에 비중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을 살 건지 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낙폭 과대 성장주 이런 종목들을 저는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타이거 화장품 뭐 최근에 조금 저점 대비 좀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은 뭐 하락폭 대비 반등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그 마스크가 이제 완전 해제될 거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어쨌든 간에 뭐 리오프닝하고 중국 성장이 높아지면 아무리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조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타이거 화장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헬스케어도 뭐 그동안 상당히 조정이 상당히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품이 좀 빠졌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25,000원 내에서 계속 바닥을 좀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조금 물타기를 해볼만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코덱스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고 역시 그동안의 하락폭 대비 조금 저점에서 좀 뭔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금리 자체가 조금 상승세가 다시 조금 완화된다고 한다면 이런 이 고퍼주들이 조금 다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항생테크도 지금 그 홍콩 증시 항생 지수가 2월 달엔 좀 안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중국 모멘텀이 좀 살아난다고 하면 역시 그동안의 가파른 하락세를 일정 부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월 달의 컨셉은 낙폭 과대주를 조금 물타기 하는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다가 뭐 한 4월이나 5월 정도 가서 일정 부분 좀 올라오면 다시 좀 비중을 좀 줄이긴 할 겁니다. 어쨌든 3월 중순 전까지는 낙폭과대주 위주로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저는 삼겠다. 그리고 3월 중순 이후에 승부를 좀 보겠다라는 게 저의 이번 3월 달의 전망과 전략이 되겠고요. 뭐 여러분들께 제 전망과 전략을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하느라 이 영상도 남기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도 하는 거니까 선택은 여러분들 하시고요. 투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 아이디어를 공유할 뿐이니까 여러분 악플 달지 마시고 선플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격려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솔직 담백하게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3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보내드렸고요. 출장 갔다 온 지 지금 며칠 얼마 안 돼갖고 아직은 조금 몸이 좀 피곤해서 오늘 영상 찍을 때도 좀 발음이 많이 샜는데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 한 주 지나면 이제 뭐 완전히 컨디션 회복될 거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덧 봄이 다 이제 한층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계절 중에 봄을 제일 좋아합니다. 따뜻해지는 기분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따뜻한 봄 날씨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